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검찰총장이 나서서 석유화학 거대 기업이죠. 엑선 모빌을 상대로 소송 걸었다 이런 얘기죠. 네, 1970년대부터 거의 이제 반세기 동안이죠. 지금까지 해온 이 캠페인이 소비자를 기만해온 가짜 친환경 마케팅, 이른바 그린워싱이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플라스틱 재활용은 사기인가? 캘리포니아의 기업 고소. 예, 결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그 주 검찰총장이 나서서 석유화학 거대 기업이죠. 엑선 모빌을 상대로 소송 걸었다 이런 얘기죠. 네, 네. 뉴스가 됐죠. 이게 엑손모빌이 미국의 뭐 다국적 정유사이면서 석유화학 기업이잖아요. 근데 1970년대부터 거의 이제 반세기 동안이죠.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공해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캠페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이 캠페인이 소비자를 기만해온 가짜 친환경 마케팅, 이른바 그린워싱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이 이제 정유사이면서 석화 기업이기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도 좀 만들거든요. 근데 이때 쓰이는 화합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폴리머, 약간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그렇죠. 그런 거죠. 폴리머의 세계 최대의 생산 업체이기도 해요. 이 폴리머가 화석연료인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뭐 그 자체로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것도 있는 건데요. 이게 화학물질이라서 좀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폐기물 때문에 나중에 이걸 처리를 할 때 뭐 매립을 하든 뭐 소각을 하든 항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뭐 바다나 산이나 이런 데 좀 그럼요. 떠돌아다니기도 우리 국민도 하죠. 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네. 그쵸. 몸에도 축적된다고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작년 4월부터 이제 화석연료 업계랑 석화업계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엑손모빌이 그동안 마케팅해온 내용이랑 좀 배치되는 자료가 상당수 발견했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이 아까 그 마케팅, 특히 엑손모빌이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말을 설명 좀 해주세요. 케미컬 리사이클링, 네. 어드밴스드 리사이클링이라고 네. 해서 좀 네. 뭔가 되게 진보된 기술을 그렇죠.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죠.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자사의 첨단 재활용 기법, 이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걸 통해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고 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홍보를 해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실 편리한데 환경오염 때문에 걱정됐던 건데 재활용된다 그러면 뭔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게다가 첨단 기술이라고 하고 그렇죠. 고급 기술이라고 뭔가 하고. 어드밴스 리사이클링 하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검증을 해봤더니 이 화학적 재활용을 거쳤다는 플라스틱의 92%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활용이라고 하면 뭐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것 같잖아요, 플라스틱을. 근데 그게 아니라 92%가 그냥 연료로 쓰이더란 겁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단순하게 이거를 이제 좀 도식화하면 원래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 다시 이걸 녹여서 다시 연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기술로 우리 좀 가장 골칫거리 뭐 과자 봉지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잖아요. 폴리머로 만든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이런 게 가장 골치 아픈 플라스틱인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도 순간 욱하네요. 보통 우리가 재활용 그러면 뭐 물리적 재활용. 그래서 이거를 플라스틱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뭐 옷을 만든다든지 요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플라스틱 물 담는 용기 같은 것도 그렇게 생수병도 맞아요.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화학적 재활용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다 추출해 가지고 다시 뭐 용기에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아예 연료로 쓴다면은 이거를 과연 재활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그 자체가. 근데 그렇게 회사는 지금까지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다는 얘기네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정말 재활용을 조금은 하기는 하나 봐요. 근데 만든다고 해도 네.
엑소모빌에서 만드는 그 플라스틱의 한 1%도 안 되는 1%? 아하. 예, 그 정도 남짓되는 뭐 그 정도만 재활용이 돼서 결국에는 이게 광고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도 거짓 광고다. 그래서 거짓 과장. 예, 오히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플라스틱을 쓸 수 있도록 소비를 부추겼다. 이런 지적도 좀 한마디로 있습니다. 그린워싱이고 괘씸하다. 그렇죠. 이렇게 주정부가 본 거네요. 그죠? 엑슨모빌 측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근데 엑센모빌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 주정부 때문에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좀 까다로운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다. 오히려 예. 주정부의 화살을 돌리는 방식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엑소모빌이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좀 모금도 했어요. 보이스카우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기금 모금 목적으로 뭐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판매하고 아, 예, 그랬다는 고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환경 단체들도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정부의 이런 이 주장이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도 맞습니다. 대규모로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원래 원료 자체가 석유 아니에요? 그렇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플라스틱은 일단 석유로 만들기 때문에 원료인 석유 시추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석유 시추 작업부터 온실가스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료를 만들 때부터 이제 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화학적 결합을 해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OECD가 재작년에 발표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 2019년 기준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그 생애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18억 톤 정도였다고 했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까 18억 톤 정도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의 전체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양입니다. 상당한 양이라는 거죠. 예. 예, 이 캘리포니아가 어쨌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네. 기후, 환경 이런 쪽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앞서나가죠. 가장 규제도 강하고 뭐 역대 주지사들이 이게 굉장히 역점 사업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업에 물대는 것보다 이 강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 물대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캘리포니아 이렇게 규제가 강한 네. 그런 그 주로 유명하잖아요. 네. 역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 과장하고 거짓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속이는 이런 기업들은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런 것에 어떤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눈속임해서는 안 네. 된다.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보면은 네. 그 규제를 좀 많이 해왔어요. 캘리포니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월에 뭐 미국 최초로 이제 정유업계 휘발유 가격 규제도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아마 지난 방송에 다뤘을 텐데 스코프 3 기후 공시 의무화. 뭐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 그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좀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석유 매장량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주요 원유 생산지였는데 이제 40년 전부터 꾸준히 화석연료 생산량도 좀 줄이고 네. 있고 환경 규제도 좀 앞장서고 그래서 이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석유 메이저 쉐브론이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캘리포니아주가 대기오염 기준도 연방 정부보다 훨씬 높고요. 예. 어쨌든 이 환경이 있은 규제의 천국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천국이 되지만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참 재미있는 것이 한 국가로 쳐도 캘리포니아를 네. 전 세계 GDP의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경제 규모일 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큰 그쵸. 경제 규모를 자랑한 어마어마한 그런 주고 또 여기에 전 세계 인재들이 테크 기업으로 다 몰려드는 걸 보면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높은 그런 주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추이를 네. 지속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식으로 소송이 전개가 될지. 네.